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 벌써 3월에 내일이면 마지막 또 증시일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하락장이 이어졌고 또 주 마지막에는 다행히 반등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번 반등장에서 그리고 하락장에서 사실 하락을 할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던지는 패닉 구간은 지나갔고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 특히 이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 등 이쪽 관련된 섹터의 종들이 갑자기 시장에 불어난 이 엄청난 고객의 탁금과 고객 신규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합쳐지면서 이성을 잃은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과거에 이 테마주들의 이 폭풍 랠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바닥에서 잡아서 좀 끌고 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서 지금 위치에서 더 이상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먹더라도 굉장히 얇은 수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뭐 이 하단에다가 좀 적어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본다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정정당당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안에는 시장을 과열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과열을 억제해주는 순기능이 존재를 하죠. 지금 시장을 보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 아래든 이런 심각한 과열과 뭐 아래도 마찬가지죠. 과매도 그다음에 과매수 구간을 넘어서는 이성을 뛰어넘는 상승의 구간이 나왔을 때는 사실 그래요. 위든 아래든 이 하락의 끝도 없고 상승의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나왔을 때의 하락폭은 상상을 뛰어넘는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매매를 하더라도 잘하는 선수 입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이런 종목으로 지금부터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 자체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의 이 마이너스 2%에서 또 엄청나게 올렸죠. 장중 반등폭이 거의 5.5%에 육박하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반등을 해준 지수는 코스닥뿐이 없었습니다. 거의 개인의 폭풍적인 매수세와 전 세계에 있는 악재를 전부 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 유가의 문제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올렸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우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그래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계좌를 4개를 세팅을 해놓고 전부 다 중장기 계좌를 세팅해놓고 종목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매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이제 나만 소외되는 느낌이 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더 배가 아프고 더 조급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잡지 않으면 나는 이번 반등장에 실패한 투자자가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어, 개인을 개인의 생각을 덮고 있을 거고 더 좋은 종목, 가치가 많은 종목
향후 경기가 돌아섰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을 전부 다 가려놓는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은 합니다. 그간 뭐 치료제, 백신 종목들 위주의 시장 코멘트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 코멘트를 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로는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만 가지고 단기를 보세요. 단기 이제는 당일치기 테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장대 음봉을 기다리세요. 저는 이거를 차라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러한 섹터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는 올라갈 때보다도 눌림을 조금 상당 부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 치료제 관련해서 다 특허예요. 전부 다 특허를 냈다, 뭐 임상을 진행한다, 물질을 발견했다,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상승을 하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 주식들만 정신없이 올라가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베르를 지금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서 폭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비간을 보유한 일본의 후지 필름, 즉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올라가요. 이 테마에 편승해서 매매하는 거는 좋으나 이제부터는 조심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엠파사이즈를 좀 넣었습니다. 강조를 좀 했고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미 증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오늘 장중에 트럼프가 그랬죠. 20일경에 미국 4차 더 큰 슈퍼 부양책을 예고한다 라는 말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함께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뭐 정상적인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가 떨어져서 그리고 이 현재 상태가 악화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이 테마주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들어왔던 엄청난 이 신규 개인 자금들이 이 작주 테마주에 전부 몰려버렸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코스닥 지수를 보겠는데요. 그거는 이따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증시 코스닥의 이상급들을 빼면 전부 하락 마감을 하였고 국내 코스닥의 이상급등은 여러 가지로 제 머리를 사람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복잡한 부분이 많았었으니까요. 매매를 하면서 또 국제유가가 4월 1일부터 감산 합의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미국 세일 기업 디폴트 초입이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감산을 안 하겠답니다. 사우디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이너스로 석유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폴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부단 사우디, 러시아, 이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등등의 국가들의 이 채무 폭탄도 함께 터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지네요. 오늘 날짜로 이제 채권 불이행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즉 그 말은 중장기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절대 빨리. 지금은 단타예요. 단타 장세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이제 하방에서 위로 갔으니까 뭐 크진 않았겠지만 변동성이 가면서 좁아들다가 이게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여서 떨어질 때는 더 큰 하방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장중 외인의 선물 및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 상승에 이바지를 좀 했는데 막판 선물 전량 차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천억 이상 들어오던 물량 4천억 가까이 들어왔죠. 이거 전부 다 차익 실현했고, 즉 단기 매매만 외인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현물에서는 여전히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짜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연준이 돈을 풀었어요. 국채 무제한, 그러니까 무제한 돈 풀기 했는데 미국 기업이 바로 채권 발행했답니다. 2,700억 달러 한 달 만에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5천억 달러에서 벌써 2,700억 달러 바로 찍어버렸다 라는 점이 저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순기능이 사라져서 테마주의 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버블은 이 시장을 조종하는 부분이 없는 버블이라 한번 걸리면 큰일 나요. 너무 고점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제부터는 주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요. 오늘 보면 코스닥 상한가 30개 이상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시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과거 기억나시나요? 대북 경협주, 저는 그때 상한가 51개를 본 날이 있었습니다. 상투 바로 직전에 이날이죠. 51개가 터진 날.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날 51개 나오고 가서 이제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 구간을 다시 오는 종목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약간 납니다. 테마주의 이 상투의 순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죠. 과열의 지금 양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잠시 말이 끊겨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돈이 몰리는 종목에서만 해야 되고, 이 또한 철저하게 단기로 끊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오늘 마감을 할게요. 사실 오늘은 뭐 딱히 종목을 본다라는 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면 바닥권에서 오후장에 급격하게 외국인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약바이오 위주의 상승과 IT 섹터를 좀 고루 사는 모습이 오후장에 좀 나왔고요. 오후장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5G, 그 다음에 비메모리 섹터의 종목을 일단은 수급이 오늘은 좀 양호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일까지의 반등이 이어지는지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이제 시장보다 양호한 섹터가 5G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떨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선물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장 막판에 조금 다 팔았어요. 외국인이 선물 한 4천억 가까이 들어왔다가 장 막판에 시장 때리고 나가는 모습, 이 부분은 좀 그거를 다시 개인이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일자별 투자자 동향에서
외국인 풋을 다시 사 모으는 거, 풋 계약이 다시 늘어나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들 포지션, 네, 다시 콜 쪽으로, 네, 성공 배팅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네,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좋은 종목에 사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시장이 완전 테마성 장세, 테마성 자금 위주로의 종목이 간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지난번 금요일처럼,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변동성, 그 다음에 개인의 피해 등등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또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하나만 볼게요.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좀 약한데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 이거 여기서 뛰어넘으면 강세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이 지수를 보면 이 캔들을 잡아먹고 20일 이평선을 이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좋아서 갭으로 뛰어넘는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종목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 그렇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코스닥 제약 쪽 섹터를 봐서 이 코스닥 제약 쪽에 이미 다 회복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지수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은 워낙 많이 밀렸었으니까요. 지수보다 이때 7,700포인트에서 아직까지 빠졌는데 얘는 다 올라왔어요. 즉 얘네들의 힘인데 바닥권에서 시즌 같은 경우에 벌써 시가총액을 3조 이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약바이오 이쪽 테마 종목들의 종목 개수가 이미 100개가 넘은 상황 속에서 이 테마주들로 시장을 올렸다. 과열권에서 대주주의 매도가 나온다든지 뭔가의 흔들림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쪽에서 흔들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즉 지수 전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쪽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끌고 올랐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보면 같은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얘는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지금 이쪽 섹터를 보는 게 맞죠. 시장의 주도 섹터고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더 가는데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시장 대비 강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즉 이거 하락을 했던 구간에서 아일랜드 갭을 나오고 올라왔던 유일한 시장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시장을 상승시켰고 제약바이오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나 볼게요. 삼성전자는 당분간 매매를 안 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내려올 때까지 다 기다리면 내려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기는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7만원대를 보고 있는데 오늘 안 내려와서, 네, 철저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DI도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전일 교육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희는 종목을 이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의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장 초반에
봤던 게 이제 그 파미셀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의 국제과제 선정,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녹십자 랩셀의 백신 그 개발사와의 이 백신 개발 임상 진행. 즉 그래서 오늘의 매매 종목 자체가 녹십자 랩셀이었습니다. 녹십자 랩셀이었고 이미 이제 이때 강력한 모멘텀에 의해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는 뭐 따라붙지도 못하죠. 시작부터 너무 높아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33,300원 구간부터 31,100원 구간까지 해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뭐 차익 일부는 홀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교육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다 높게 뜨니까 뭐 메가 MD부터 해가지고 뭐 시초가 이렇게 뜨는데 따라 붙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쉽지 않아요. 이거 따라 붙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오늘은 삼성출판사를 좀 공략을 했습니다. 삼성출판사를 공략을 하고 저는 이제 눌림을 여기까지 지금 바라봤는데 8,200원대 걸어놓았는데 매매가 좀 안 됐어요. 8,200원대는 매매가 안 돼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장중에 이제 한 번 정도 삼성출판사 뭐 짧게 한 3%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여기는 놓쳤네요. 녹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매매한 게 이제 뭐 크리스탈 매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은 짧게 이제 얘도 돌파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 구간에 들어가서 제일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거의 이제 단타 위주의 시장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관련해서는 오전에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전일 추가 매수 위에서 한 부분만 좀 팔고요. 밑에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다시 조금 했습니다.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금 계획하고는 좀 달리 가는데 어차피 이제 이거는 해지 용도로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고요. 반대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코덱스 뭐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높게 떴어요. 시작부터 이제 종목별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희비가 좀 바뀐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제 들어왔던 한 7% 가까이 수익이 났으니까 코스닥만 너무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트의 방향이 조금 어정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단기 조정을 노려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시장 도처에 있는 악재성 요인은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여전히 눌리면 봐봐야 될 종목들은 이제 파미셀 정도는 조금 기다려서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파미셀은 이 엄청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 중에 파미셀이 조금 엄청난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좀 눌리면 보려고 합니다. 이 눌림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안 눌려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올랐다면 이렇게 그 일자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 건들고 뭐 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린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간에 좀 강세 마감을 상한가로 했나? 일단 이 종목이 내일 갭을 뜨고 눌리는 구간을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하네요. 이 종목이 갭을 뜨고 눌리는 구간을 한번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단타로 시장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단타 이외에는 별로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지금 이뮨메드와
바이오 수급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수급은 별로 안 좋았는데 시간에서도 그닥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뮤메드와 EDGC의 양겹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음봉으로 살짝 갔다가 꺾고 올라가면은 네, 뭐 만원까지의 라운드 피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관심을 가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어려워요. 시장 많이 어렵고 이렇게 정신없이 종목들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뭐 단타를 하고 매매를 하는 저로서도 따라 붙고 싶다, 매매하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고민이 들지 않을까, 고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장 그리고 실물 경기 측면에서도 전부 다 이제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몸 사리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다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구간이 분명히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3월의 마지막 시장 잘 대응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